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불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FOMC 이후에 이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들이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 흐름에 좀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좀 매파적 동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예상도 그렇고,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FOMC 이후에 25,000달러를 하회하면서 또 전저점을 단기적으로 전저점을 또 이탈하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가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목표치 2.5%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점도표 역시도 최대 연내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8%까지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 금리 동결 예상에 부합은 했지만 관망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SEC 압박에 의해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동반돼서 25,000달러를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낙폭 확대와 함께 알트코인들 역시 이런 SEC에서 규정한 증권형 토큰이라고 규정한 코인들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커졌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소폭 다시 25,000달러를 복귀를 하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이제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이제 자국 은행에 중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금융관리국이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런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 세탁 등이나 이런 불법 활동이 연루될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또 기소가 되면 앞으로의 영업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트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금융관리국, 결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위축된 투심을 조금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일 수 있겠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이런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SEC에서 계속적으로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대 자산운용사 대략 자산 운용 규모가 큰 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했다는 이런 소식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역시 현재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이제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이제 디지털 결제 발전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블랙록은 주식과 채권 등 토큰화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을 두고 혁신에 뒤처졌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협력 관계를 계속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를 기반으로 코인베이스 현물 마켓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ETF를 지금 현재 신청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를 개선해 주면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기준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4시간 본 기준 차트인데, 해당 이제 낙폭이 확대됐던 이 구간이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25K선, 전저점이 25.3K 선까지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24.8, 24,800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멎어가면서 홍콩 이슈와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이런 이슈들에 굉장히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현재 다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형성해 나가고 또 우려를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좀 사용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ETF를 신청을 했고, 만약에 SEC에서 이 ETF를 승인한다면 정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SEC가 이런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런 기소들, 거래소나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의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SEC가 이런 ETF 신청을 승인할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랙록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SEC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일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다가 반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 이유를 간략히 보자면은, 이제 반려가 된 이유로는 아직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규정이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블랙록이 지금 신청한 비트코인 ETF 역시도 SEC에서 아직 이런 SEC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조금 관망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추세 흐름상에서는 현재 4시간 봉기준 이런 전저점 이탈과 함께 결국에는 이런 하락 트렌드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26K선 이 구간까지 회복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24.8K선 그리고 위로는 26K선,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블랙록에 대한 ETF 결과,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시세 변동성을 줄 수 있겠고, 또 아시다시피 계속되어 오고 있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 소송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 결국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소송 관련된 이슈들은 또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입장을 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관련된 이슈들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